채널 K 뉴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억만장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자산정보업체 웰스엑스가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이 2년 연속 억만장자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지켜냈습니다. 세계 최대 주식시장인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이 있다는 점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2위는 홍콩으로 전년 대비 2명이 감소하며 112명을 기록했는데요. 컨설팅 업체 ECA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홍콩은 외국인들이 살기에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도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보고서는 다만 최근 내부 정치 분열이 심화됨에 따라 그 매력도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3위는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샌프란시스코, 4위는 러시아 모스크바였고 중국 수도 베이징과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도 각각 6위와 9위에 오르며 중국 도시가 10위권 중 3곳이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홍콩 당국이 초중고 학생들의 여름방학 과제로 국가안보학습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해당 교재는 홍콩과 중국의 정치, 역사, 정책 발전, 문화적 유산 등을 아우르는 62개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교재를 2달간의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학습해야 하는데요. 과거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지지한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을 묻는 문항은 물론 정치적 인용문을 제시한 후 연설자 맞추기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서 홍콩 교육부는 지난해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일선 학교들의 국가교육 수준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학생들에게 중국에 대한 소속감이나 중국의 안녕을 수호할 의무감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해외로 떠나면서 홍콩 학교는 학생 수 부족, 두뇌 유출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홍콩이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응해 외국인에 대한 입국 규정 완화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존리 행정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극심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여행, 건설, 교통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많은 노동력을 들이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 철회 이후 산업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는데 반해 노동력은 그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 때문인데요. 실제 홍콩은 지난 1분기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올해 홍콩의 GDP가 4.6%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치도 내놨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항공산업 부문에서의 인력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시아 허브로서의 홍콩의 입지를 재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최소 10,000명의 건설 노동자와 8,000명의 교통 및 물류 부문 종사자의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이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의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일본이 되레 홍콩에 압력을 넣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강조하며 홍콩과 마카오 당국의 현행 수입 규제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규제를 가하지 않도록 외교적 압력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홍콩은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우리 돈 약 2조 265억 원어치를 수입한 일본의 두 번째 농수산물 수출 시장인데요. 앞서 시에자만 홍콩 환경부 장관은 일본 측의 원전수 방류가 발생하면 후쿠시마는 물론 인근 지역산 수산물 수입까지 추가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역 강화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홍콩 기업 공개 시장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대형 투자은행들이 홍콩 주식시장 내 IPO 권한을 잇따라 포기하는가 하면 심지어 작은 규모의 딜마저도 고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글로벌 투자자들을 상대로 자금을 모으는 일이 더 어려워진 건데요. 지난 5월 말 기준 현재 약 90개 기업이 홍콩 거래소에 상장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지만 미국 투자은행들은 IPO 제안을 받아들인 뒤 거의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떨어지는 주가를 비롯해 미중 간 정치적 긴장 고조, 중국의 경기 회복 둔화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만큼 IPO 시장도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최근 홍콩에서의 온라인 검열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체포 서비스를 잇따라 차단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몇 달 새 홍콩 내 AI 체포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고 오픈 AI의 경우 홍콩과 중국 본토를 북한, 시리아, 이란과 나란히 제한 국가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같은 추세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홍콩을 글로벌 금융과 비즈니스의 중심지가 아닌 중국의
국외 도시 중 하나로 취급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풀이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홍콩의 인터넷 환경이 인터넷 검열 시스템 만리방화벽에 있는 중국 본토와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홍콩 주민들은 중국 본토에서처럼 VPN을 통해 우회 접속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 홍콩 미국 상공회의소는 올해 3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38%만이 3년간 홍콩에서의 인터넷과 정보 플랫폼 접속이 자유로울 것이라 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4단도 김동진 판사는 공항에 짐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직원을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홍콩인 C씨에게 징역 1년에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통 사람이라면 크게 화가 나지 않을 상황에서도 과도하게 화를 내며 극단적 수준의 폭력을 행사했다며 국내에 체류할 경우 우리 국민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콩인 C씨는 일본에서 대만 여성을 흉기로 찔렀다가 현지에서 지난 2월 말까지 3년간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날씨 전해드립니다. 다음 한 주도 저기압의 영향권에 머물며 대기가 불안정하겠습니다. 강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간헐적으로 이어지겠는데요. 하지만 소나기 사이사이 햇살은 뜨겁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8도, 한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